모든 만물은 질량이 존재할 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지구는 워낙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에 중력이라고 명칭하고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만류인력이라고 한다. 지구의 중력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물체는 서로 붙게 된다.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자석의 힘이 중력보다 더 강하다. 야, 이 개자스가! 하며 때리는 부인의 손바닥이 중력을 이겨내어 남편의 볼따구에 착 달라붙는다. 중력보다 강한 만류인력이다. 중력 작용에 의해 땅에 붙어 병화의 직사광선을 끌어당기고 있는 처자들. 나는 지금 난습해요. 한 남자의 시선이 중력을 이겨내고 이들에게 만유, 인력을 당기고 있다. 나는 지금 마음이 한조해서 외로우니 저기 난습으로 섞이고 싶다. 난습한 팔자가 한조한 팔자와 서로 끌어당기는 만류 인력이다. 간목이 기토를 끌어당기고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등 모두 만류 인력에 의한 끌어당김이다. 습한 팔자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조한 팔자는 사람들을 밀어낸다. 지구의 중력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원천인 만류 인력이 없었다면 전자의 뒤섞임도 양자도약도 없었고 생각의 움직임도 없으니 인연법칙 또한 존재하지 않았고 사주팔자라는 자연이치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자의 섞임은 복잡해진다. 상대적으로 약하면 전자의 섞임은 단순해진다. 자, 여기서 사주팔자의 글자를 보자. 보고 계신 임수. 이 임수가 중력작용의 모티브가 되고 반대로 병화가 반중력작용의 모티브인 청력작용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임수는 한난조습에서 준한을 대표하고 있고 반대로 병화는 한난조습에서 난을 대표하고 있다. 즉 무겁게 생각하는 것은 임수의 중력작용이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병화의 반중력작용인 확산작용이다. 천간에 임수 4개를 가진 사람은 항상 무겁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병화 4개를 가진 사람은 항상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팔자가 병임으로 되어 있으면 상대적인 폭이 넓다는 것이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높낮이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생각의 높낮이를 아는 것이니 영리하다는 것이고 수라는 지혜를 화를 통해 널리 퍼뜨려지는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천간 수국화가 되어 있는 팔자는 누구보다 두뇌 회전이 빠르다. 왜? 생각과 아이디어의 높낮이를 수시로 조절하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식상이 없는 무식상이라고 할지라도 오행으로 토가 많아 생각이 많은 궁뜸이 발생할지라도 천간에 수국화만 되어 있다면 아주 빠릿빠릿하게 두뇌를 회전시킨다. 천간에 토만 잔뜩 있는 팔자와 수화로 되어 있는 팔자의 임기응변의 속도는 가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의 예를 들면 여보 뭐해? 사랑을 시작했으면 절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지루해. 너무 지루하단 말이야. 토가 많은 팔자는 지루가 지루할 수 있다. 반대로 수화가 주된 팔자는 여보 기다려. 미안 다시 할게. 여보 간다. 미안 다시 할까? 아주 혼자서 지랄 연병을 틀어라. 그렇다. 수국화는 결과를 속히 내려고 하다 보니 조절이 안 될 수 있다. 지지의 수국화, 즉 좌우충, 충비충, 사이충은 환경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뭘 하든 생각보다 행동이 우선시된다. 이것이 지지의 수국화이다. 여보 제발 말 좀 하고 해. 왜 맨날 훅 들어오고 그래? 나는 조선의 옥녀다. 그렇다. 지지수국화는 조선의 옥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행에서 임수는 중력작용을 만들고 있고 병화는 확산작용을 만들고 있으니 지금까지 다룬 열역학 법칙에서 우주의 무한팽창을 만들고 있는 병화와는 달리 임수는 무한팽창을 수축하고 있는 블랙홀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임수가 있는 팔자는 중력작용을 항상 만들고 있고 병화가 있는 팔자는 반중력작용을 항상 만들고 있다. 계절로 따지자면 사오미라는 계절이 반중력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해자축이라는 계절이 중력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중력에서 멀어지면 상대적으로 빨리 늙는다고 과학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중력이 강한 임수의 행성에 며칠 갔다 왔을 뿐인데 중력이 덜한 동료는 빨리 늙어 있다. 지구는 완전 원형이 아닌 타원이다. 적도 부근에서 중력이 덜해질 뿐더러 태양을 항상 마주하고 있으니 중력 작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대로 남북극 근처에서는 중력 작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인 수명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인간 수명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더우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빨리 간다. 추우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간을 쓰는 패턴 또한 더우면 더울수록 쪼개 쓴다. 추우면 추울수록 시간을 늘려서 쓴다. 화가 많은 팔자는 수가 많은 팔자를 볼 때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간을 늘려서 쓰니까. 수가 많은 팔자는 화가 많은 팔자를 볼 때 정신사납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왜? 시간을 쪼개 쓰니까. 화가 많은 팔자는 여행을 가서 가볍게 여러 가지를 구경한다. 하루 일과를 가볍게 이것저것 다 해야 직성이 풀린다. 수가 많은 팔자는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단지 하나를 제대로 하고 다음 것을 한다. 이 모든 것이 중력의 작용 덕분이다. 상대방이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자신이 타고난 성정대로 이러한 행동 패턴을 만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수명의 척도는 이 임수와 병화로 측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수명은 인연과보를 떠난 단순히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수치에 불과하다. 육신으로 식상이나 재성, 관성, 인성, 비겁이 설기될 때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명은 평균 수명에 해당한다. 많이 활동했으니 자신의 시간을 많이 쓴 것일 뿐이다. 많이 활동하지 않았으니 자신의 시간을 적게 쓴 것일 뿐이다. 각자의 시간이 다르게 간다. 많이 활동했으면 그만큼 모든 세포의 수명은 상대적으로 단축되어 보인다. 반대로 세포를 많이 안 썼으니 상대적으로 수명은 길어 보인다. 통계를 볼까? 지구상에서 더우면 더울수록 중력 작용이 덜하기에 적도 부근에 가까이 살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반대로 남북극에 가까울수록 중력 작용이 강해지기에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어진다. 세포를 많이 썼으니 당연한 결과이지 않던가. 물론 시대상과 질병의 척도 및 나라별 의학 수준이 반영되면 오차가 발생하지만 모든 환경이 같다고 봤을 때 나온 통계라면 임수인 중력이 강할수록 수명은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스트레스는 이 임수가 영향을 준다. 가벼운 마음가짐은 병화가 영향을 준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임수가 개수로 진화한다는 사실, 그리고 병화가 정화로 진화한다는 사실. 따라서 무거운 임수에서 개수의 지혜를 찾아야 하고 막무가내 인생이 될 수 있는 병화는 정화의 열정을 찾아야 한다. 계속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의 습관대로 윤회를 일으키며 산다면 임수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계속 현실과 타협하며 지금 상황에 안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병화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진화란 계속 더해서 발전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은 부는 부를 축적하고 지혜는 지혜를 축적한다. 만유인력이라는 기운 덕분이다. 반대로 언제든 욕심은 욕심을 불러 화를 자초할 수 있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불러와 사기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번뇌를 스스로 일으켰던 나라는 습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라는 후생을 위해 관성의 법칙이라는 습관에서 벗어나 열역학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나를 만들어갈 것인가? 운기가 좋을 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땐 아니란 마음이 들 테니 운기가 하락되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운기가 하락될 때가 옵니다. 충국의 운은 누구한테나 오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사고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며 사고를 쳤던 그 시기를 다시 되새겨보세요. 누구나 스스로 자아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션은 옵니다. 그때를 즐기세요. 수명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이라고 생각해놓고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무슨 마음이며 번뇌를 일으킬 때마다 죽고 싶다가도 이내 쾌락을 쫓고 있는 이러한 습관은 또 무슨 마음일까요? 좋다 나쁘다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으킨 생각일 뿐이며 지금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현재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고 환경에 감사하며 사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인간,
내 발전을 위해 온 충국의 인연입니다. 임수에서 개수로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인간아, 너 때문에 내가 화병에 걸려 내 명예 못 살겠다. 내 인생 버리도! 이를 자아의 내면으로 풀어보자면 내 발전을 위해 온 인연이여. 비록 첫눈에 반해 콩깍지가 씌어 너만 있음 이 외로움과 괴로움이 다 없어질 것으로 착각해서 결혼했지만 이 스토리는 너를 만나기 위한 인연법을 포장한 내 욕심일 뿐이었다. 이제 마음껏 나를 괴롭히며 나를 발전시켜 다오. 인간은 모름지기 발전하기 위해 태어났고 내 인생에서 개같은 너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고 큰 가르침이었느니라. 나의 화상, 나의 캡틴. 나의 엿갖고 괴롭히고 증오했던 이 모든 인연이 떠나가는 날에 당신의 그 비웃음 뒤에서 함께 했는데 내 역같은 남편 사이로 깨달은 날 느낄 때 이렇게 맺은 우리 인연에 감사. 내 캡틴 그대 내 곁에서 있어 괴롭혀줘. 이 세상 하나뿐이었음 좋겠는데 그 한 살 혼자 비어서 다른 인연이 오나.